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랩의 황리권이고요. 원티드랩은 AI 매칭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서비스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AI 전문 인력은 크게 AI 기술을 개발을 하는 단계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단계, 그리고 그 수집한 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는 단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AI 전문 인력은 각 단계별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단계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이제 전문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만드는 그 분야는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던가 머신러닝 리서처라던가 이런 분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서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그 서비스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죠.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제 통합해서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기획하고 하는 AI 전문 프로덕트 매니저들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떻게 AI를 잘 사용하기 편하게 전달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AI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도 많이 육성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근 AI 인력들은 대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육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원은 이제 정보 관련 대학원들, 그리고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분야에서 이제 많이 대입이 되시고요. 전문 교육기관은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뭐 교육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실무기관과 연동해서 이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많이 육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육성된 이제 인재들은 주로 이제 IT 대기업이라던가 IT 스타트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진로를 잡아서 그 육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현업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AI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AI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그 산업군으로 보면은 의료나 그 교통, 그리고 챗봇 이런 분야에서 AI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채용 서비스에서 올라와 있는 AI 관련 채용 공고들만 봐도 이제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원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원자들의 비중이 신입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서류 통과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채용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연구 분야는 크게 영상이나 비전 처리, 그리고 음성 데이터들에 대한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어에 대한 처리,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분야들이 실제로 AI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분야들이고요. 이 채용 현황만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현재는 영상이나 비전에 대한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이쪽에서 채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영상 처리 쪽은 이제 다양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다던가 비디오를 촬영을 할 때 그 영상에 대한 처리에 대한 AI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 처리들, 이런 분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 정보를 이제 엑스레이라던가 CT 촬영 같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이런 분야에서 비전 처리에 대한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채용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이제 사람들이 쓴 글이나 음성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는 분야인데요. 이쪽은 이제 챗봇이라던가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사람들,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분석을 한다던가 영수증을 처리한다던가 책을 읽어준다던가 이런 분야에서 이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성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음성 처리는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AI 스피커라던가 아니면은 고객 지원 센터에서 음성을 이제 그 AI가 대신 해준다던가 이런 분야에서 AI들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다양한 채용 공고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자주 쓰이는 키워드들을 좀 추출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AI 쪽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실무, 서비스, 경험자,
활용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이 키워드들은 AI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실무에서 AI를 다뤄봤는지, 그리고 AI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을 해봤는지, 경험을 해봤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AI 채용하는 기업들이 실무 경험자들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AI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스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두 번째는 클라우드, 그리고 세 번째는 머신러닝 개발 도구에 대한 지식인데요. 이 각각은 이제 어떻게 중요하냐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I 자체가 굉장히 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가공하는 그런 기반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공하는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는 되게 방대한 서비스들을 많은 사용자들에게 유연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많은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만드는데 클라우드 기술들을 많이 아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머신러닝 개발 도구인데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실제로 써보고 활용할 수 있는,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I 인력들의 처우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억대 연봉자들도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억대 연봉을 받는 건 아니까 약간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경력 있는 많은 이제 채용을 하는 요구되는 사업 분야에서는 실제 경력 있는 분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 환경들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수평적이고 회사 문화들도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기관이 생겨나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강하고 수료하고 나오는 신입 인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신입들이 뭐 2년, 3년만 지나면 바로 경력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몇 년 정도 지나면 경력의 비중이 또 그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뭐 통계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던가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이제 채용 공고를 보면은 석사라던가 박사라던가 논문이라던가 이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학위에 대한 요구 수준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다른 직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학위가 없는데 이쪽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 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무 경험이 이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경진대회라던가 아니면은 논문을 가지고 자기가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봤다던가 뭐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는지,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용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해외로 채용돼서 이제 취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채용 기회들이 많이 있고 채용 자체가 뭐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은 그만큼 더 난이도가 있고 언어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소수의 경우에 국내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해외에서 이제 뭐 유학이나 전문 교육을 더 수료하여 해외 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사례도 일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인재들의 근속 연수는 대략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로 이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실제로 그 기업 환경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입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굉장히 많은 입사 제의를 이직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처우도 좋고 회사 네임밸류나 아니면은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이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분야로 더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직은 굉장히 활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경험을 쌓으시는 분들이나 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길게 보고 한 2, 3년 후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가 그 모든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분야에서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는 소프트웨어의 두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AI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 경험이 있는 인재들의 어떤 뭐 차별성은 굉장히 뚜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AI 인재의 어떤 수급이나 아니면 육성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